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미술 속 진짜 이야기. 이번 주인공은 조용필 노래를 비롯해 하물며 휴지 이름에 유명 작품 속 패러디까지 스테디 핫 아이콘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걸작도 많은데 하필 모나리자가 왜 이렇게도 유명해졌을까?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로 53cm, 세로 77cm의 이 작은 그림 하나가 전 세계인의 발길을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끕니다. 방탄유리로 감싼 것도 모자라 별도의 경비원까지 배치된 이 그림은 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류의 걸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모나리자. 대체 다빈치가 작품 속에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미스터리, 신비의 작품이 됐을까요? 우선 모나리자 작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빈치는 프란체스코 멜 조콘다로부터 자신의 부인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다빈치는 그의 부인 초상화를 그립니다. 부인의 이름은 리자 게라르디니. 다빈치는 이 초상화에 성모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모나와 조콘다 부인의 본명 리자를 합쳐 모나리자 타이틀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자 부인의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나리자의 트레이드마크, 미소. 200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은 감정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나리자를 연구한 결과 표정의 83%는 행복이지만 그 외 불쾌함, 두려움, 불만 등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모나리자는 코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입 근육이 서로 다른데요. 왼쪽 입술은 일자로 다물고 있어 무표정하게 느껴지는 데 반해 오른쪽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웃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갑지만 순간적으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미소의 신비스러움에는 인간의 뇌 구조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피사체의 왼쪽 정부는 우뇌, 오른쪽 정보는 좌뇌가 처리하며, 특히 오른손잡이들은 우뇌를 통해 왼쪽 얼굴을 중심으로 전체 표정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소의 신비를 더 극대화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빈치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한 상태에서 그린 걸까요? 과학자이자 의학자였던 그의 치밀한 면모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당시 어린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조콘다 부인을 위해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악사와 광대를 불러 그녀를 즐겁게 해서 그 미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썰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모나리자의 미소와 평온함은 다빈치가 추구한 독특한 기법에 있습니다. 당시 르네상스 회화의 특징은 명확한 윤곽선의 표현이었는데, 이를 깨며 다빈치가 내세운 건 스푸마토 기법. 연기처럼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 사이의 윤곽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없도록 하는 효과인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 다빈치는 물감을 여러 차례 연하게 덧칠했으며 결코 1 내지 2mm를 넘지 않는 붓질로 최대 30겹까지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음 또 하나의 미스터리, 눈썹. 모나리자 얼굴의 눈썹, 과연 없는 걸까요? 모나리자 연구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파스칼 코트가 자신이 개발한 특수 카메라로 그림을 분석한 결과 왼쪽 눈썹 한 가닥을 그린 붓자국을 찾아냈습니다. 즉, 모나리자의 눈썹은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땅구멍을 따라 어떤 부분은 무성하고 어떤 부분은 성근하게 표현했는데, 현재 눈썹이 없어 보이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 불완전한 물감이 흘러내려 훼손됐다. 둘, 유아니스칠 복원 작업 중 지워졌다. 모나리자는 미완성작이다. 모나리자는 다빈치 본인이다.
다양한 미스터리를 가진 모나리자. 이렇게도 많은 관심이 몰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1911년 6월로 떠나봅니다. 그날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가 백주대낮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는 그 사실을 24시간 동안 몰랐고, 늦게나마 알게 된 프랑스 정부는 박물관을 폐관하고 프랑스 국경을 봉쇄합니다. 당시는 신문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여서 유명 신문사들이 경쟁하듯 앞다투어 모나리자 도난 사건을 게재하며 약 3주간 일면에 톱기사로 실립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미국에까지 흘러갔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당대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을 훔쳐 팔았던 사람에게 조각상을 구매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피카소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훔친 작품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후 2년 뒤 모나리자는 다시 루브르 박물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범인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범인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던 이탈리아인 빈센초 페루자. 그가 말한 훔친 이유 한마디로 프랑스에서 역적이었던 그는 조국인 이탈리아에서 영웅이 됩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원래 이탈리아 거라 가져가고 싶어 훔쳤다. 소문만 무성했던 모나리자가 다시 공개되던 날, 루브르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던 모나리자 자리에 발 디딜 틈 없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모나리자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 짧은 기간 전시했는데 한 사람당 몇 초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몇백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도난 사건이 없었다면 모나리자는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뛰어난 가치는 언젠가 분명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다빈치의 고민과 도전이 담긴 모나리자는 그래서 분명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작이 되지 않았을까요?